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형 12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y는 ax제곱 플러스 q까지 봤잖아요. 이 녀석은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였습니다. 그러면 y축 방향뿐만 아니라 x축 방향으로도 평행이동을 시킬 수가 있죠. 이게 어떻게 표현돼요? a 괄호 열고 x-p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은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게 되겠습니다. 그냥 조심하셔야 돼요. y축은 그대로 들어가는데 x축은 반대의 부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2x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들어간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반대로 들어가니까 x 플러스 5의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은 지금 이 녀석이 y는 2x 제곱이잖아요. 근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여기 마이너스 5가 찍히고요. 다섯 칸을 왼쪽으로 갔으니까 요 점 마이너스 5,0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원래 함수와 폭이 똑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왼쪽으로 이동한 거 보이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일단 바뀌고요. p,0으로 축도 바뀝니다. 원래는 축이 뭐였어요? 요 y축이었잖아요. 네, 축이 평행이동하면서 x는 마이너스 5로 바뀐다. 그래서 아까 q만큼 위로 올리거나 내리는 거는 축은 변화가 없었죠. 왜냐면 y축 위에서만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데 x축으로 평행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뭐도 바뀐다? 축도 바뀐다.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40번을 한번 볼까요? 이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은 식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배의 x 부호가 반대로 플러스 3의 제곱.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0이죠. 여기 얘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축은 x는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 식은 얘가 되겠고요. 꼭지점은 이쪽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46번을 한번 볼까요? 다음과 같은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두 꼭지점에서 맞는다고 합니다. 이때 AP의 값을 구하시오. 우선은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지금 플러스 8이죠. 8만큼 위로 올린 거예요. 0,8이죠.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옮긴 거니까 p,0이 되죠. 그러면 지금 p,0이라고 하는 점이 당연히 요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지만 이 녀석 위에 있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잡을 수 있는 게 p,0이라고 하는 점이 어디 위에 있다? y는 마이너스 1x 제곱 플러스 8 위에 있어요.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대입하자. 그래서 x 자리에 p를 대입하고 y 자리에 0을 대입하면은 0은 마이너스 1 p제곱 플러스 8이죠. 그럼 p제곱은 뭐가 되겠어요? 16이죠. 그럼 p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4죠. 플러스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p가 음수니까
p는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의 p 자리에다가 뭐를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4를 대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뭐가 되겠습니까? y는 a 괄호 열고 x 플러스 4의 제곱이죠. 근데 이 녀석 위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아까 첫 번째로 잡았던 점, 이 0,8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0,8을 대입을 하겠어요. 그러면 8은 a 곱하기 16이잖아요. 0 들어가니까. 따라서 a는 뭐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따라서 a는 2분의 1이었어. p는 마이너스 4였어. 곱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12번. 이번에는 전부 다 이동을 했습니다. 이 x-p의 제곱에서 이 p는 뭘 의미해요?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그리고 이 뒤에 q가 붙어 있으면 y축의 방향으로는 q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걸 의미하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47번을 같이 볼까요? y는 x제곱이란 녀석이 있는데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구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여기서는 뭐가 변하겠어요? x-3의 제곱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겠지.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1로서 들어가겠지. 그럼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x축의 방향으로는 3칸만큼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여기 3까지 이동을 하죠.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한 칸 내려갔으니까 이 상태에서 한 칸을 내려가야 되겠지. 마이너스 1까지 오지. 그러면은 여기서 만나는 이 점은 3,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이 점을 진학하면서 원래 2차 함수와 동일한 폭을 가진 이러한 포물선이 그려지겠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될까? 3, 마이너스 1이죠? 축은 뭐가 될까? 여기 3 보입니까? x는 3이죠. 그래서 축도 변하고 꼭지점도 변하는데 꼭지점은 p, q, 축은 x는 p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도 한번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번이 답이 되죠. 일단은 한 문제를 더 볼까요? 52번을 한번 봅시다. 2차 함수 y는 다음과 같은 녀석이 있는데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값의 범위를 알고 싶다고 합니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그려보자면 여러분이 요거를 보고 한 번에 잡아줘야 되는 거. 플러스 2가 플러스 5가 있으니까 이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5구나. 요거로서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5에다가 점을 찍어주고 지금 x 앞에가 마이너스 7 아닙니까? 얘는 위로 볼록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어떻게 잡히겠다? 이렇게 잡히겠다.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얘를 대략적으로 그린 겁니다. 그러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 녀석이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라는 거야. 어디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형광펜으로 칠하는 이 부분에서 2차 함수가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다가 어디서 피크를 찍고 여기서 피크를 찍고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지.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1 왼쪽에서 지금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자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겠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곳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증가한다는 거지. 그럼 반대로 x는 증가하는데 y는 감소한다는 표현이 있으면 얘는 그림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의 영역은 뭐가 되겠어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자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때는 감소한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57번으로 갈까요? 자,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꼭지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고 합니다. 꼭지점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서 잡혀요? x 플러스 p 플러스 p랑 2p제곱 마이너스 1에서 잡히죠. 이 녀석을 어떻게 해서 부호를 반대로 바꾸고 y는 그대로. 그래서 마이너스 p, 2p 마이너스 1이 이 2차함수의 꼭지점입니다. 그럼 이 녀석이 어디 위에 있어요? 이 녀석 위에 있죠.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y자리에 2p제곱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x자리에 p를 대입을 하면은 2p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p 플러스 2가 되니까 이 녀석을 전부 다 이항하면 다음과 같은 2차 함수를 얻을 수가 있지.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p는 마이너스 3이 되거나 2분의 1이 될 텐데 조건을 보니 p는 0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럼 이쪽이 아니고 얘가 되겠죠? 괜찮죠? 자, 60번으로 한번 갑시다. 색칠한 부분의 영역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여기 x 앞에 다 개수가 3분의 2인 거를 볼 때 이 녀석은 서로 평행이동을 한 관계예요. 폭이 완전 똑같아요. 대칭성이 성립해. 그러면 보조선을 한번 그어볼까? 여러분도 한번 그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었나요?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죠? 폭이 똑같은 거를 반으로 자른 거니까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을 이쪽으로 보내서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만 구해주면 되는 것이죠. 얘는 정체가 뭡니까? 직사각형이죠. 가로랑 높이만 알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로랑 높이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 요 점의 좌표는 뭐예요? 이 녀석의 꼭지점이죠. 마이너스 3,0이 되겠어. 다시 이 녀석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준다. 마찬가지로 이 점은 뭐가 되겠어요? 마3의 부호를 바꿔주니까 3,0이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6 아닙니까? 그럼 높이는 어떻게 구할까? 한번 가만히 볼까요? 여기 보라색으로 칠한 요 Q라고 하는 점 있죠? 요 Q죠? 여러분들? 여기 Q. 요 Q라고 하는 점은 뭐예요? Y쪽을 지나가니까 Y 절편이죠? Y절편 어떻게 구해요? X에 0을 대입해서 구하죠. 그래서 우리 요 식에 있는 X에다 0을 대입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Y는 3분의 2 0 빼기 3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에서 9가 돼요. 그럼 뭐가 될까? 6이 되네요. 그래서 이 Q의 위치가 6이었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높이가 6이니까 얘의 높이도 6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으로 칠한 영역의 넓이는 6 곱하기 6이어서 36이 되겠다. 무엇을 사용했다? 대칭성을 사용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쪽으로 갑시다. 자, 64번에 보니까 2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위로 올라가고 있죠. A가 기울기니까 A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양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B는 뭘 의미하는데? Y절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Y절편이 음수예요. B는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잡아달라는 건데 이 B는 음수예요. 그럼 위로 블록해야 되지? 그러니까 1번과 2번과 3번은 가망이 없다. 그런데 A가 플러스인데 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위로 블록한 녀석인데요. 음수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얘는 위로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내려가죠? 그래서 적절한 건 뭐가 되겠다? 5번이 되겠다. 이해되시죠? 한 문제 더 봅시다. 66번을 볼까요? 자, 이 녀석이 1, 2, 3, 4분면만 지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4를 안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림이 적어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1, 2, 3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니까 대략 이렇게 돼야 되죠. 원점을 지나가도 괜찮고 혹은 어떻게 되면 될까?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지 간에 4, 4분면이 지나가지 않으려면은 그림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기본적으로 어때야 되나? A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0보다 커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잡힌 마이너스 P의 부호를 바꾼 P와 Y축으로 이동을 시킨 Q가 꼭지점인데 얘가 지금 어디 있어요? 3, 4분면 위에 있죠. 그러면 P는 양수가 되겠어요? 음수가 되겠어요? 당연히 음수죠. Q는요? 음수죠. 네, 둘 다 음수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림이 잘 나오려면. 안 믿기면 몇 번 해보세요.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3을 안 지나가죠. 이렇게 되면요. 아무리 잘 피하려고 해도 어떻게든 지나가죠. 얘가 이렇게 되면요. 언젠간 지나갑니다. 유선이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기 1을 안 지나가게 되죠. 몇 번 트라이 해보면은 이런 그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괜찮죠? 자, 이제 TF를 맞춰봅시다. 옳지 않은 것을 구해달래요. 위로 블록하다 맞습니까? 아니죠. 아래로 블록하죠.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그쵸? 두 점에서 만나야 되죠. 안 만나거나 하면 안 되죠. 꼭지점이 2, 3면 위에 있다. 아, 요거는 맞아요. 얘는 맞는 말. 2가 아니고 3이죠. A, P, Q는 양수다. A가 양수, P, Q가 둘 다 음수니까 곱하면은 양수가 되죠. 그래서 틀린 거는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런 2차 함수를 만약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의 폼으로 바꿀 수 있으면은 네가 이거를 가지고 꼭지점의 좌표도 알 수 있고 축도 알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바로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거는 A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려면 점을 추가로 찍어보거나 해야 되는 거지. 그건 조금 비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 가능하다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폼으로 바꿀 수 있으면 꼭지점과 축이 바로 잡히니까 그림도 바로 그릴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게 이 녀석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미 우리가 공부했어요. 2차 방정식을 할 때 이미 공부했죠. 이런 거 했었죠. 이 녀석을 이 폼으로 바꾸는 걸 이미 공부했습니다. 이것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지금 공부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68번을 한번 볼까요? 이런 2차 함수가 있는데 얘를 이 폼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제 AP 플러스 Q의 값을 구해달래요.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우선은 맨 앞에 있는 두 개를 봅니다. 맨 앞에 있는 두 개 이렇게 보시고요. x제곱의 개수로 뽑아내세요. 여기는 뭐가 돼요? 빼기 18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뭔가를 더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뭐를 더하면 좋을까요? 얘를 반으로 나누고 제곱한 게 81이죠. 그래서 81을 더하고 빼줘요. 빼는 것도 해야 됩니다. 원래 없던 거니까. 플러스 10.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3개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표현해주면 되겠고요. 얘는 밖으로 몰아내야 되죠. 근데 그냥은 못 나가요. 앞에 3분의 1이 있으니까 3분의 1을 곱해서 밖으로 밀어내면은 마이너스 27 플러스 10이죠. 따라서 y는 3분의 1 x 마이너스 9의 제곱 빼기 17이 되죠. 그래서 a는 3분의 1이고 t는 9고 q는 빼기 17이에요. 그래서 AP 플러스 Q의 값은 둘이 곱하니까 3이고 17을 빼니까 빼기 14가 되겠네. 괜찮습니까? 한 문제 더 해볼까요? 그럼 72번에서 니은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다른 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녀석을 지금 완전 제곱식 폼으로 바꿀 거예요. 어떻게 한다? 앞에 두 개를 잡고 x제곱의 최고차항으로 뽑아낸다. 최고 x제곱의 개수로 뽑아낸다. 그럼 빼기 UX가 되잖아요. 여기까지 만들 수 있죠. 얘로 뽑아낸 거예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6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요. 그런 수가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수가 되는 거죠.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3의 제곱 얘를 곱해서 나가면은 마이너스 2분의 9 빼기 1이죠.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1.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2분의 11 축의 방정식은 x는 3. 그림을 그리자면 3, 마이너스 2분의 11을 지나가면서 아래로 블록하죠.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이 지금 제3, 4분면에 있진 않죠. 얘는 제2, 4분면에 있어요. 아니죠? 제4, 4분면에 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보면 되겠습니다. 꼭 해봐야 됩니다. 73번. 꼭지점이 요 위에 있다고 하니까 얘 꼭지점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걸라면은 사실상 뭐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완전 제곱식의 폼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무엇을 찾기 위해?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 한번 바꿔보죠. 자, 얘는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뭘 뽑아내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지금 여기다 뭔가를 더하고 빼야 되는데 무엇을 더하고 빼면 되겠어요? 이 x의 개수를 반으로 나누고 제곱한 a제곱을 더하고 빼면 되겠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3개를 가지고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뒤에 있는 3개는 통째로 뒤로 모아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마이너스 a 부호로 바꾼 a,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꼭지점이에요. 이 녀석이 어디 위에 있으니까 y는 x 플러스 2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자. 그래서 x자리에 a를 대입하고 y자리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나오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보내죠. 이렇게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문자가 있는 경우에도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차근차근 하면 돼요. 자, 워낙 중요하니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77번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 이 녀석이 요 점을 지나고 꼭지점이 이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선은 요 녀석이 요 점을 지나가니까요. 대입을 합시다. 첫 번째 마이너스 2,3을 여기에 대입을 하자.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y자리에 3을 대입하면은 3은 4 빼기 4a 플러스 b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따로 없죠. 연립방정식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식은 하나뿐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트릭을 하나를 쓰겠어요. 어떤 트릭을 쓸 거냐면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4a를 오른쪽으로 보내요. 그럼 b는 4a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b에다가 4a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요. 그러면 y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4a 마이너스 1이죠. 이해까지 됩니까? 이 b자리에다가 얘를 대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꼭지점이 요 점 위에 있다고 하니까 얘 꼭지점을 알아내는 게 우리의 두 번째 스텝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해서? 완전 제곱 폼으로 바꿔서. 그러면 아까 본 문제랑 마찬가지로 요 x의 개수인 이 a를 반으로 나누고 제곱을 한 a제곱을 더하고 빼줘요.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앞에 3개는 완전 제곱식이 되죠. 나머지는 뒤로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꼭지점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이죠.
이 꼭지점이 어디 위에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2x 위에 있으니까 y 자리에 얘를 대입하고 x 자리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2a가 되죠. 그 다음 얘를 이항을 해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이죠. 그럼 a는 뭐가 돼요? 1이죠. 그래서 a가 1인 거를 구했어요. 근데 뭐도 구해줘야 돼? 네, b도 구해줘야 돼. 근데 a가 1이니까 b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7이 되죠. 여기 위에 식 보이죠? b는 4a 빼기 1이었어요. a가 1이니까 7이 아니고 3이 되죠. 4a 빼기 1이니까 1 대입하면은 4 빼기 1이어서 3. 그래서 a, b의 결과값은 3이 나오는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바꿔주는 게 오늘 공부하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겠고요. 오늘의 마지막은 유형 17번입니다. 이거는 완전제곱form으로 바꿔서 하는 거. 이것도 바꾸면 알 수 있는 거. 할 수 있겠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80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꼭지점의 좌표가 3,-5이고요. 3, 4, 5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상황을 좀 지켜보면 3,-5를 지나고요. 3, 4분면에 지나가지 않으려면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를 지나가면 안 돼요.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될까? 아래로 블록이어야 되겠죠? 근데 아래로 블록이면서 뭐가 돼야 돼요? 적어도 이 원점은 보다 위는 지나가야 돼요. 원점이 지나가거나 원점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원점보다 위를 통과해야 되죠. Y축에서. 왜 그래요? 원점보다 만약 아래를 통과한다고 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반드시 3, 4분면을 통과하죠. 혹은 위로 블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림이 어떻게 되더라도 아까 말했죠.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위로 블록인 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아래로 블록이면서도 이 y 절편이라고 하는 게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게 y축을 통과하는 게 y 절편이잖아요. y 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을 둘 다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우선 a는 양수고 y 절편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보시면 우리가 이 녀석의 꼭지점이 3,-5니까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 x제곱의 교수인 a를 뽑아내고 완전제곱식으로 어쩌고 저쩌고 바꿔주면은 x-3의 제곱 마이너스 5 이런 폼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은 요 녀석이 일단 a가 양수인 건 알겠어요. 근데 양수가 되면서 y좌표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 y좌표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아까? x에 0을 대입을 한다라고 했죠. 내가 0을 대입하면은 y는 뭐가 돼요? 9a-5가 되죠.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 1차 부등식을 풀어주면은 a는 9분의 5보다 크지 않습니까? 크거나 같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0보다 커요, 작아요? 기본적으로 0보다 크죠? 양수니까. 그러면서 9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요 해가 바로 a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녀석이 바로 둘 다 만족을 시키는 거죠. 0보다 크게 하면서 y좌표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시키는 a의 값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풀려면 약간의 추론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여러분이 먼저 예상을 하고 그거로부터 조건을 뽑아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식을 세워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가서 자주 보게 될 타입의 문제예요. 자, 오늘 요 유형을 해결하는데 문제를 좀 굉장히 많이 풀었죠.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한 겁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해보시고 잘 안되면은 내가 푼 방법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정 안되면은 수업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